안녕하세요. 주식소년 팀원 여러분. 제가 2019년 연말쯤에 이 책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을 유튜브 첫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책 중에 가장 쉽게 쓰여 있어서 주변에서 주식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책 공부해야 좋은지 물으시면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던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큼 투자에 있어서 달라졌어요. 이때는 아직 저만의 투자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또 이 책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그저 열심히 습득하는 정도였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책이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두 번째로 다루기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100% 가치 투자자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성장주에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자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이 책이 여전히 저의 첫 번째 추천 도서인 이유는 가치 투자라는 것.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 또는 합리적인 가격일 때 투자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미 올라간 주식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건 실전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책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이 책을 두 번째로 재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들, 그리고 다시 확립되는 원칙들을 근거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추렸고요. 반대로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혹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1장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장 주식 투자도 쇼핑하듯 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그 대가로 얻는 가치를 비교해 구매를 결정한다. 평소보다 가격이 싸면 필요하거나 갖고 싶었던 것을 더 많이 산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은 예외인 것 같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오면 이러한 일반적인 쇼핑 방법,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은 사야 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주식시장에서 소외당해 할인 판매 중인 주식을 가치주라고 한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끄는 주식은 대개 성장주다.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나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미래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다. 성장주는 해당 산업에서 최고로 꼽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칭찬받는다. 사람들은 성장주를 살 때 앞으로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익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잘 나가는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문제는 이런 주식을 살 때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다. 앞으로 성장할 주식이니까 지금 얼마에 사든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성장주의 주가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초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가가 휘청거리며 떨어지고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샀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할인 판매 중일 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2장 할인 판매 중인 주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기업의 내재 가치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 할인돼 팔리는 것이고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으면 비싼 것이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저평가됐다고 하고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고평가됐다고 한다. 내재 가치는 왜 중요할까? 주가는 내재 가치와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종종 내재 가치보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간다고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내재 가치는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심하게 고평가된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투자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왔듯이 거품이 들어간 이전의 높은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모든 주식은 언제나 내재 가치와 정확히 일치되는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불안전성 덕분에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극도의 비관론에서부터 과도한 낙관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감정 변화에 휘둘린다. 이러한 감정 변화로 인해 주가는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에서 폭넓게 변동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언제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해 이를 잘 이용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내놓고 비싸게 사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3장 절대로 손해보지 마라. 어떻게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장 먼저 체계화한 사람은 가치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그레이엄은 주식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돈, 즉 주가보다 내재 가치가 비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자신이 계산한 내재 가치가 좀 잘못되더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내재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레이엄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면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생각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부채를 모두 갚고 남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다는 것은 부채를 갚고 남은 기업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의미다. 가치 투자자들은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 침체 같은 이유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불황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이자 갚기도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자금 압박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반면 여유 자금이 있는 기업은 경기가 악화돼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레이엄이 투자의 안전마진으로 제시한 또 다른 원칙은 분산투자다. 분산투자란 첫째,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둘째, 투자하는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산업,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일로 특정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한 기업이 곤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마진을 보고 투자하면 남들이 좋다고 달려들어 주가가 올라갈 때 팔게 되고 남들이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가 하락할 때 사게 된다. 4장 주가가 이익에 비해 싼 주식을 사라.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익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익에 비해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사실은 실제 수익률로 또 학문 연구로 증명되어 왔다. 하지만 아무도 기업의 미래의 이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그레이엄은 주주들에게 보고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확한 과거 이익에 근거해 싼 주식을 찾았다. 다만 과거 오랫동안 이익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는지 살펴봤다. 과거 이익이 꾸준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발표하는 이익에는 투자자들이 오해할 만한 함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해에만 특별히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그 기업이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보다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더 중시하기도 한다. 5장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더 싼 주식을 사라. 자산 가치란 현금이나 받아야 할 돈, 재고, 건물, 공장, 기계 등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제하고 남은 순수한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 즉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에 이 기업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주식을 사는 데 든 비용을 빼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다.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기본으로 삼았던 투자 기준 중 하나였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비해 낮은지 또는 높은지는 주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당 순자산 가치란 순자산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레이엄처럼 나도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투자 기준을 이용해 싸고 좋은 주식을 수없이 많이 발굴해낼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6장부터 또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책을 지금 다시 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처음 접해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같이 다음 강세장을 준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음.